나는 항상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그날 가족 만찬에서 할머니가 물었다. 매월 보내는 돈이 대학 생활에 도움이 되니 부모님은 순간 얼어붙었다. 그 질문은 내 인생을 산산조각 냈다. 나는 서울에서 홀로 버티며 매달 50만 원을 집으로 보냈다. 동생의 대학 등록금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 순간 부모님의 표정에서 모든 게 드러났다. 돈은 동생의 학비가 아니었다. 그건 부모님의 사치와 빚 갚기였다. 나는 그 자리에서 토할 것 같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는 10년간 가족을 위해 포기했다. 꿈, 연애, 건강까지. 이제야 알았다. 그 모든 희생이 헛수고였다. 이 이야기는 내 이야기다. 배신당한 자의 분노와 마침내 선택한 복수에 대한. 나는 28살, 서울의 작은 원룸에서 산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지하철을 타고 회사로 간다. 마케팅팀에서 일하는데 야근이 일상이다. 월급은 300만 원 남짓. 그중 절반을 집으로 보낸다. 왜? 가족 때문이다.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하다 다쳐서 실직했다. 어머니는 파트타임으로 겨우 버틴다. 동생은 대학생, 공부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형, 내가 좀 도와줘. 나중에 갚을게. 아버지의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릴 적부터 그랬다. 나는 장남, 가족의 기둥. 초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했다. 중고등학교 때는 장학금을 받아 학비를 벌었다. 대학은 서울로 올라와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버텼다. 졸업 후 바로 취직, 집으로 돈을 보냈다. 동생이 좋은 대학 가야 해. 어머니의 말에 나는 웃었다. 네, 엄마. 걱정 마세요. 하지만 속으로는 피곤했다. 친구들은 여행 가고, 연애하고, 취미생활 앙는데 나는 매달 통장을 확인하며 계산했다. 이번 달은 조금 더 보내야겠어. 그렇게 5년이 흘렀다. 동생은 대학에 들어갔고 나는 기뻤다. 내 희생이 헛되지 않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다. 동생이 가끔 새 옷을 입고 사진을 올렸다. 형, 고마워. 메시지가 왔지만 뭔가 맞지 않았다. 부모님은 새 TV를 샀다고 했다. 요즘 할인해서 샀어. 나는 의심하지 않았다. 가족이니까. 그런데 점점 압박이 커졌다. 회사에서 승진 기회가 왔지만 야근이 더 많아졌다. 건강이 나빠졌다. 위궤양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스트레스 관리하세요 라고 했다. 나는 웃었다. 어떻게? 매달 돈을 보내야 하는데? 친구 하나가 말했다. 얘야, 너 가족한테 너무 퍼주네. 내 인생은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가족은 피부치, 포기할 수 없다. 하지만 밤에 혼자 있을 때 가슴이 답답했다. 왜 나만 그 생각을 억눌렀다. 그러다 크리스마스에 집에 갔다. 부모님 집은 변했다. 새 소파, 새 냉장고. 동생 학비로 쓰는 돈으로 어떻게 물었더니 어머니가 웃었다. 아, 요즘 아버지 알바해서 좀 벌었어 믿었다. 동생은 형, 등록금 고마워. 다음 학기부터 장학금 받을게 라고 했다. 나는 안도했다. 하지만 그건 거짓이었다. 이제 알지만. 그날 가족 만찬. 할머니 생신이었다. 오랜만에 모두 모였다. 할머니는 80대, 눈이 밝으시다. 식사 중에 할머니가 나를 보며 물었다.
민준아, 내가 매달 보내는 돈, 동생 대학에 잘 쓰이고 있니? 도움이 되니? 나는 웃으며 네, 할머니. 동생이 열심히 공부해요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부모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버지는 포크를 떨어뜨렸고 어머니는 물을 엎질렀다. 동생은 고개를 숙였다. 분위기가 이상했다. 왜 그래요? 내가 물었다. 할머니가 계속 말했다. 아, 내가 보내는 돈 말야. 동생이 나한테 말했어. 등록금은 장학금으로 대고 그 돈은 집에서 쓰고 있다고. 그 순간 세상이 멈췄다. 나는 숨이 막혔다. 뭐라고요? 할머니는 모르는 척했다. 아, 몰랐니? 동생이 장학금 받아서 학비는 안 든다고 했어. 부모님은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게 무슨... 5년간 내가 보낸 돈이 눈물이 났다. 배신감이 밀려왔다. 그 모든 희생, 야근, 건강 포기. 다 거짓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에서 나는 울었다. 사람들 시선도 무시했다. 왜 나한테 거짓말을, 동생은 장학금을 받았는데 왜 학비라고 했을까? 부모님은 그 돈으로 생활을 호사스럽게 했다. 새 가전, 여행, 심지어 아버지의 도박빚 나중에 알았지만 그날 밤 부모님에게 전화가 왔다. 민준아, 오해야. 설명할게 하지만 나는 받지 않았다. 다음 날 동생이 왔다. 형, 미안해. 부모님이 시켜서 동생의 눈물. 하지만 내 가슴은 이미 찢어졌다. 너도 알고 있었어. 동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가족이라는 게 무너졌다. 나는 10년간 가족을 위해 살았다. 하지만 그들은 나를 이용했다. 이제 나는 변해야 한다. 복수. 아니, 자유다. 나는 돈 보내기를 멈췄다. 부모님은 화냈다. 내가 가족이냐? 하지만 나는 말했다. 가족이라면 왜 나를 속였어요? 그 후 침묵. 나는 회사에서 더 열심히 했다. 승진했다. 새 삶을 시작했다. 하지만 가슴속 분노는 사라지지 않았다. 시간이 흘렀다. 6개월 후 부모님 집에 문제가 생겼다. 아버지의 빚이 드러났다. 그 돈으로 갚았는데 이제 돈이 없어졌다. 어머니가 울며 전화했다. 민준아, 도와줘. 나는 차갑게 말했다. 동생이 장학금 있잖아요. 스스로 하세요. 동생은 대학을 중퇴했다. 형, 미안해. 하지만 늦었다. 할머니가 중재하려 했지만 나는 거절했다. 할머니, 이제 제 인생 살아요. 그 선택은 힘들었다. 밤마다 후회했다. 하지만 동시에 자유로웠다. 가족의 압박 없이 나는 여행 갔다. 연애도 시작했다. 하지만 그 상처는 남았다. 배신의 아픔. 이제 나는 안다. 희생은 서로여야 한다. 일방적이면 파괴다. 그 후 1년. 부모님은 이혼했다. 아버지의 도박이 원인. 어머니는 혼자 살고 동생은 알바하며 산다. 나는 가끔 연락한다. 하지만 돈은 보내지 않는다. 그들은 후회한다. 민준아, 그때 잘못했어. 하지만 나는 말한다. 후회는 늦었어요. 내 삶은 달라졌다. 더 강해졌다. 하지만 그 만찬의 기억은 영원하다. 가족이란 무엇인가? 사랑인가? 이용인가? 그날의 질문이 내 인생을 바꿨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나는 항상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그날 가족 만찬에서 할머니가 물었다. 매월 보내는 돈이 대학 생활에 도움이 되니 부모님은 순간 얼어붙었다. 그 질문은 내 인생을 산산조각 냈다. 나는 서울에서 홀로 버티며 매달 50만 원을 집으로 보냈다. 동생의 대학 등록금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 순간 부모님의 표정에서 모든 게 드러났다. 돈은 동생의 학비가 아니었다. 그건 부모님의 사치와 빚 갚기였다. 나는 그 자리에서 토할 것 같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는 10년간 가족을 위해 포기했다. 꿈, 연애, 건강까지. 이제야 알았다. 그 모든 희생이 헛수고였다. 이 이야기는 내 이야기다. 배신당한 자의 분노와 마침내 선택한 복수에 대한. 내 이름은 민준, 28살. 서울의 작은 회사에서 마케팅을 한다. 어린 시절부터 장남으로서의 책임이 무거웠다.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하다 허리를 다치셨고 어머니는 집안일을 하며 가정을 지키셨다. 동생은 4살 어리다. 민준아, 내가 좀 참아. 그 말이 내 인생의 모토였다. 초등학교 때부터 신문 배달을 했고 고등학교 때는 편의점 알바로 학비를 벌었다. 대학은 서울로 올라와 장학금과 밤샘 아르바이트로 버텼다. 졸업 후 바로 취직했다. 월급의 반을 집으로 보냈다. 동생이 대학 가야 해. 어머니의 말에 나는 네라고만 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왜 나만 이라는 생각이 스쳤다. 그래도 참았다. 가족이니까. 그렇게 5년. 동생은 대학에 들어갔고 나는 안도했다. 내 희생이 빛을 발하는 줄 알았다. 하지만 이상한 조짐이 있었다. 동생의 SNS에 새 스마트폰, 새 옷이 올라왔다. 형, 고마워. 메시지가 왔지만 등록금으로 쓰는 돈으로 어떻게? 부모님은 새 차를 샀다고 했다. 중고로 싸게 샀어. 나는 의심하지 않았다. 믿고 싶었다. 회사 생활은 고됐다. 야근이 잦아졌다. 건강이 나빠졌다. 위통이 시작됐다. 의사는 스트레스야. 휴식 취하세요. 라고 했다. 어떻게? 매달 돈을 보내야 하는데? 친구들이 너 너무 가족한테 끌려다니네 라고 했지만 나는 가족이잖아 라고 대답했다. 밤에 혼자 있을 때 분노가 치밀었다. 내 인생은 그 생각을 눌렀다. 그러다 설에 집에 갔다. 집은 달라졌다. 새 가구, 새 TV. 어떻게 사셨어요? 물으니 아버지가 알바해서 벌었어 라고 했다. 믿었다. 동생은 형, 다음 학기 장학금 받을게 라고 했다. 그 말이 위안이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다. 만찬날 할머니 생신. 오랜만에 모였다. 할머니는 나를 보며 민준아, 내가 보내는 돈, 동생 대학에 잘 쓰이고 있니? 라고 물었다. 나는 네, 할머니라고 웃었다. 부모님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할머니가 계속 동생이 나한테 말했어. 장학금으로 학비되고 그 돈은 집에서 쓴대라고 했다. 그 순간 머리가 핑 돌았다. 뭐요? 부모님은 노회야 라고 했지만 동생의 고개 숙임이 모든 걸 말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5년간 보낸 돈이 가슴이 찢어졌다. 배신감이 밀려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울었다. 왜 나를 속였을까? 그 돈으로 부모님은 사치했다. 아버지의 도박, 어머니의 쇼핑.
동생도 알았다. 그날 밤 부모님 전화. 설명할게 받지 않았다. 다음 날 동생이 왔다. 형, 미안. 너도 알고 있었어? 부모님이 시켜서 그 순간 가족이 무너졌다. 나는 돈 보내기를 멈췄다. 부모님 화냈다. 내가 장남이냐? 가족이라면 왜 속였어요? 침묵. 나는 회사에서 열심히 했다. 승진했다. 새 친구들, 새 취미.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